속보. 탁월한 분석에 최고봉 이강인 향한 뼈 있는 한마디. 탁월한 분석에 최고봉 이영표, 이강인 향한 뼈 있는 한마디. 지난 라운드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대승을 이끈 한국 축구의 재능 이강인이 이주희 팀을 말 그대로 싹쓸이했다. 심지어 이강인은 만점을 10점으로 기준으로 두는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에서 10점을 받으면서 수치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기계식 평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축구 통계 매체에서 10점 만점을 받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강인은 12일 한국 시간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가 발표한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11라운드 이주희 팀에 선정됐다. 지난 10일 앙제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덕이었다. PSG는 이강인의 맹활약 속에 앙제를 4에서 2로 꺾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만점에 해당되는 10점을 줬다. 당연하게도 이는 11라운드 이주희 팀에 선정된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점수다. 이강인과 함께 PSG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앙제전에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마르코 아센시오. 멀티골을 터뜨린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이주희 팀의 이름을 올렸지만 이강인처럼 10점을 받지는 못했다.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 호스코워드.com 역시 이강인에게 최고 평점에 해당되는 9.69점을 주면서 이강인을 11라운드 이주희 팀에 포함시켰다. 이강인의 동료인 아센시오와 바르콜라도 마찬가지로 이주희 팀에 뽑혔는데 PSG 출신 3명이 이주희 팀에서 공격진을 구성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번 시즌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돼 제로톡 역할을 주로 맡았던 이강인은 앙제전에서 자신의 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맹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전반 17분 본인을 대신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가 왼편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앙제 골망을 흔들었다. 앙제 수비수인 조르당 르포르가 급하게 공을 걷어냈으나 골라인 판도끼는 이강인의 득점을 선언했다. 3분 뒤에는 멀티골을 완성시켰다. 이강인은 후반 20분 다시 한번 아센시오의 크로스를 이번에는 왼발로 연결해 팀의 2번째 골을 뽑아냈다. 여기에 더해 바르콜라의 추가골로 격차가 3에서 0으로 벌어졌던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 지역 오른편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바르콜라의 득점을 도우면서 3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2골 1도움 외에도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2%, 63회 중 58회, 기회 창출 5회, 드리블 성공 1회, 2회 시도, 크로스 성공 3회, 5회 시도, 태클 성공 1회, 100%,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하며 대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앙제전 멀티골로 자신의 시즌 5에서 6호 골을 완성시킨 이강인은 이미 3골을 넣었던 지난 시즌보다 2배의 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의 기록은 23경기 동안 뛰면서 남긴 기록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11경기 만에 6호 골을 터뜨린 것이다. 이강인의 활약에 현지 매체의 극찬이 이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면서 정말 좋은 경기력이었다. 첫 슈팅은 벗어났지만 아센시오의 크로스를 받아서 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의 슈팅이 발라서 상대 수비가 걷어내기 힘들었다. 아센시오와의 호흡으로 앙제에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강인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강인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했다고 칭찬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비인 스포츠는 PSG는 강력한 공격 트리오를 앞세워 높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자신들이 왜 리그 1 최고의 팀인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강인은 앙제와의 경기에서 3분 사이에 멀티골을 뽑아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강인은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해 엘리케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강인은 상대에게 골칫거리다.
그는 11경기에 출전해 6골을 넣으면서 리그 1득점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이강인은 PSG의 주전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자신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확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자신의 활약보다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기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는 좋은 결과다. 이번 승리가 만족스럽다. 우리는 언제나 승점 3점을 가져오길 바란다. 며 동료들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뛰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기쁘다. 는 말로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A매치 기간을 맞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이강인은 이제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시간이라며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 며 A매치를 잘 치르고 소속팀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홍명보호에 합류해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과 11월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지난 9월 오만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올리며 홍명보 감독 체제 돌입 후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이강인은 물오른 득점 감각으로 이번 2연전에서 골을 기대한다. 김민재 위상은 하늘까지 유럽 5대 리그서 1, 2 등급. 축구 통계 업체 데이터 MB는 10일 한국 시간 유럽 5대 리그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시도한 선수들의 순위를 공개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PL,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프랑스 리그앙을 의미한다. 매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시도한 선수는 김민재였다. 김민재는 총 398회의 전진 패스를 시도했다. 2위를 차지한 FC 바르셀로나의 이니고 마르티네스 375회와는 23개 차이였고 3위를 기록한 지로나의 데일리 블린트 297회와는 101개 차이였다. 압도적인 전진 패스 비율을 보인 김민재였다. 이번 시즌 김민재는 미넨의 핵심으로 도약했다. 새로 부임한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미넨을 극강의 공격 축구로 물들였다. 콤파니 감독은 수비라인을 높이 올리는 전술을 주로 활용했다. 따라서 센터백들은 중앙선 부근까지 올라가 상대를 압박하고 빌드업에 기여했다. 김민재는 준수한 패싱력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콤파니 감독의 원픽 센터백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김민재는 시즌이 시작된 이후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전 경기에 선발로 나서고 있다. 본래 김민재는 파괴적인 수비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시즌 초반에는 잦은 실수로 독일 현지 언론과 전설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점차 안정성을 되찾으며 실력을 증명했다. 특히 요주아 키미히,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의 존재가 컸다. 두 선수는 김민재의 바로 앞에 위치하며 김민재가 무리하게 전진 수비를 한다거나 위험한 패스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막았다. 그 결과 김민재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없어지며 점차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전진성과 빌드업으로 찬사를 받은 경기는 지난 2일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오니온 베를린전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안정적인 볼 컨트롤에 이은 탈압박, 빌드업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민재는 중앙선 부근까지 올라서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고 중앙과 측면을 향해 활발하게 패스를 공급했다. 당시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7%, 109분의 106를 기록했다. 독일 매체 억스버거은 파트너 다요 우파메카노만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고 상대 진영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며 강하게 플레이했다. 며 김민재의 전진성을 칭찬했다. 독일 90MIN 또한 김민재는 자신감이 넘쳤고 실수가 없었다. 적절한 전진 수비를 통해 소유권을 따냈다. 며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부여했다. 백민은 지난 7일 열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벤피카전이었다. 벤피카전에서 김민재는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 특유의 빠른 판단에 따른 전진으로 소유권을 가져왔고 역습을 시도하는 상대 공격수를 무력화했다.
후반 20분 수비가 백미였다. 뒷공간을 단단하게 걸어 잠근 김민재였다. 벤피카는 중앙에서 미넨의 공을 빼앗은 후 빠른 역습에 나섰다. 공은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에게 연결됐고 그는 김민재를 앞에 두고 골문까지 드리블했다. 김민재는 역동작에 걸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파블리디스에 따라 붙었고 마지막 완벽한 태클로 공격을 무력화했다. 나폴리 시절 김민재의 수비력이 떠올랐던 순간이었다. 가장 돋보였던 면은 패싱력이었다. 김민재는 중앙선 부근에서 머무르며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이행했다. 김민재는 중앙과 측면으로 공을 착실하게 전달하며 할당된 역할을 100% 수행했다. 결국 UCL 역사까지 썼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2003에서 4시즌 UCL 이후 103회 이상 패스를 시도하고 성공률 100%를 달성한 선수는 김민재뿐이다 라고 전했다. 이날 김민재는 총 113회의 패스를 시도했고 단 한 번도 차단당하지 않았다. 결국 통계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김민재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부상 위험 방지다. 현재 김민재는 9월 시즌 개막 이후 미넨에서만 총 15경기를 소화했다. 시간으로만 따지면 무려 1251분이다. 여기에 대표팀 출전 시간 360분을 포함하면 1500분이 훌쩍 넘는다. 11월 A매치 2연전까지 포함한다면 출전 시간은 더 늘어나며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로 누적될 전망이다. 부상 방지를 위해 체력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3. 한때 리버풀 주전 1 캡틴 이적 요청 오른쪽 화살표 유력 행선지가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이다. 곧 영입 나설 것. 영국 매체 쿼트 오프사이드는 10일 현지 시간 엔도는 리버풀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이상 이적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럽의 정상급 구단들이 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AC 밀란은 엔도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기술이 선수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엔도는 1,500에서 1,800만 유로, 약 224에서 269억 원 수준의 합리적인 이적료의 영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밀란뿐 아니라 풀럼, 울버햄튼 원더러스, 입스위치 타운, 셀틱 또한 엔도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작년 여름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엔도는 시즌 중반 들어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프리미어리그 톱급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 우승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 후반기 맨체스터 시티전 1에서 1무에는 로드리와 케빈 더 브라위너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였다. 입단 첫 시즌 43경기에 나서 2골 1도움을 올린 엔도는 2023-24 카라바오컵 우승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위르겐 클롭 전 감독의 사임이 확정된 가운데 새로운 사령탑이 와도 주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입지에 변화가 생겼다. 슬롯 감독은 기동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했고 라이언 흐라벤베르흐가 포지션 변경을 꾀하면서 자연스레 엔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번 시즌 출전 기록은 8경기, 166분에 불과하다. 클롭 감독의 무한한 신뢰를 받던 지난 시즌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국 엔도 역시 인내심이 다한 모양새다. 매체에 따르면 엔도는 30대에 접어든 현 시점 더욱 많은 경기를 소화함과 동시에 우승 트로피를 놓고 싸울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길 원한다. 리버풀 또한 엔도를 크게 붙잡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공산이 크다.